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서술 주체와 지각 주체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국어 공부 좀 했으면 느낌이 와야 돼. 지각이라는 것도 독서에도 많이 나오고 문학에도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지각이 뭐였어? 감각이야, 감각. 여기는 서술하는 사람과 지각의 주체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번. 윗글에 A와 B의 서사적 기능. 여러분 A는 뭐고 B는 뭐야? A는 한마디, B도 한마디. 오케이. 이런 문제 되게 너무 좋죠? 그럼 얘는 한마디가 서사, 줄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말인 거죠. 자, 29번. 가와나. 가는 뭐야? 날짐승. 나는 쑥부쟁이와 엉겅퀴꽃. 소재죠. 소재파. 이 소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30번. 보기죠. 관점 제시죠. 무슨 관점?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관점을 통해 이 작품을 달리 봐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얘는 뭐 굳이 읽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 이 작품에 부정적으로 응고된 기억이 있다는 거고 그러한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독해력으로 활용하면은 다 정보야. 기억 재응과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 아, 그럼 얘는 어떤 인물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어떤 인물도 아니야. 누가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 주인공. 솔직히 여러분 쩌리 인물을 설명 왜 해줘 보기에서? 주인공이겠지. 말 안 해도 무조건 주인공이지.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래. 그럼 봐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일단 마음의 상처가 있고 부정적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 약간 좋은 기억으로 바꾸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현대소설은 뭐 아니면 뭐다? 심리형 아니면 사건형. 그럼 멀리서 봐. 그럼 얘는 딱 봐도 대화가 많아 안 많아? 진짜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 단락부터 갑자기 대화가 조금 나오죠. 그럼 얘는 뭐에 가까워? 심리형에 가깝죠. 그럼 심리형 전까지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 얘가 그 심리를 뭘 느끼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되 문제 표지 위로 좀 듬성듬성 가라고 했죠. 물론 부정적 심리여도 두려웠다가 뭐 원망스러웠다가 미웠다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진 않는다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의 땅. 이거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임철우 이 작가도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어머니의 변명은 사람 나온 파악하기로 했죠.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해. 나 엄마가 뭐 변명을 했대.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 그럼 여러분 엄마가 한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이었겠어? 아버지에 대한 말이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 누구? 어머니의 한마디. 문제 표지죠. 별표. 이건 문제 풀어야 됩니다.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 봐봐. 한마디는 무슨 내용이야? 아빠의 죄를 인정하는 한마디겠죠. 나에게 충격을 받대. 밑줄. 심리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인물 파악, 심리 파악. 나 충격.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죄를 스스로 함께 나누어지고 있대. 내가 죄를 나누어지고 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느낌? 그걸 뭐라고 해? 죄책감. 저거. 얘는 지금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왔다. 여러분 이거 무성격자랑 비슷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그 보기를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 또한 대상화해서 나의 심리를 중층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말 여기서도 그대로 통하죠. 그 심리형 소설의 특징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야? 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고 근데 자기가 자기 얘기하죠. 그럼 얘는 뭐야? 주인공이지. 그치? 기억 문제 가보세요. 1번 나의 지각 내용을 내가 서술하는 상황. 맞아? 내가 뭘 지각했어? 너 지금 내가 뭐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지각했고 그걸 내가 서술했어. 맞아? 인물과 서술자 겹쳐있어. 맞아? 그쵸? 나라는 인물, 나라는 서술자. 오케이.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게 그 점은 나를 쏘아보고 있어. 여러분 봐봐. 그럼 난 여기를 빨리 읽을 거라고. 왜? 잘 봐. 문제 표지가 없지. 여기 묶어봐. 여기 심리형 소설이잖아. 심리형 소설이고 여기가 지금 문제의 표지가 없는 구간이잖아. 그럼 나는 일단 이거를 좀 빠르게 스킵을 할 거라고. 낙인까지 내려와야 돼. 낙인. 왜? 낙인은 다시 문제가 나오는 구간이잖아. 지금 까만 글씨 찍혀있죠? 굵은 글씨. 그럼 얘는 선택지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내려왔어. 그럼 난 여기서 다시 읽을 건데 여기부터 읽으면 안 되지. 얘가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여기를 읽을 건데 그건 이 대명사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앞에까지는 한번 좀 봐야겠죠. 그건 앞이 뭐야? 산의 눈빛이야. 그럼 여러분 안도감을 느껴도 돼. 내가 뛰어넘은 구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아빠 귀신이 날 쳐다보는 게 저주와 공포의 낙인이었다. 끝이야.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뭔가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좀 가늠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무슨 수로 5분 내에 풀 거야.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아까 우리 뭘로 불이했죠? 죄책감을 불이했죠?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 굵은 글씨 나왔으니까 문제 갔다 올게요. 30번 1번 낙인과도 같은 유년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보면 슬래시 응고된 기억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다. 맞아? 오케이. 2번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원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다. 맞아? 완전 맞네. 동그라미. 자, 이어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읽어 안 읽어? 진짜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평가원이 이거 요약해주는 거는 열심히 받아먹어야 돼. 나와 부대원들은 여러분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네. 갑자기 군대를 갔어요. 훈련에 대비해 참호가 뭐야?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죠. 전쟁 중 파놓은 구덩이 같은 겁니다.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뭐 떠올려야 될까? 저런 말이 나오려면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6.25 전쟁이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현대사의 전쟁 하나밖에 없어요. 6.25 전쟁. 그럼 이 유해라는 거는 6.25 전쟁 때 이제 있었던 시체. 그럼 이때는 6.25 전쟁으로부터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수습했대. 이어서 가봅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밑줄. 여러분 왜 시체에 줄이 묶어 있어요? 그치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을 왜 묶어서 묻어? 그럴 리가 없잖아. 생매장이거나 뭔가 약간 못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쩔꺽쩔꺽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짜증나요. 왜 짜증나요? 전개가 안 되잖아. 여기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시체에 묶인 줄 얘기밖에 없잖아. 이거 다 읽고 있을 거야? 저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넘어와서 또 끝에 봐. 무서웠대. 오케이 밑줄. 그럼 되는 거야. 왜 읽고 있냐고 이거를. 지금 왜냐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잖아. 전개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시체에 줄이 묶여있는데 그걸 풀어주는데 소리가 나고 나는 무서웠다. 이게 끝이니까.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느니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다. 이 줄묶음 무슨 줄묶음? 시체에 묶여있던 줄묶음.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이 뭐야? 작은 밥상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나는 뭘 보고 있어? 이걸 생각해. 현실은 뭐야? 노인이 줄묶음을 그치 허공에 던짐. 자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살진 않잖아. 현실을 통해 내가 뭐 했어? 연상, 상상, 어머니가 뭐 했대? 하늘을 쳐다보고 있거나 혹은 물사발을 밥상 위에다 늘 올려놓는 것을 내가 연상했대. 그럼 두 가지. 여러분들이 현대소설 못하는 이유는요. 문학적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부족해요. 어떨 때 하늘을 쳐다봐? 이런 것들을 관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뭔가를 소망하거나 소설 속에서 작가들이 인물을 하늘을 쳐다보게 한 이유 있어 없어? 있겠지. 회상하고 그치? 우리가 뭔가 약간 먼 산을 본다 이런 것도 있죠. 먼 산 볼 때 약간 우리가 뭐 회상한다 떠올린다 이렇게 말하잖아. 물사발의 의미는 뭐예요? 물을 언제 떠나? 너네 물 떠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 안 들어봤어?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잡기꼬인데 물사발은 기도야. 몰랐으면 지금 다 알아놔야 된다고. 왜? 우리 소설은요 관습, 문화, 사회가 다 담겨있죠. 당연하지. 그걸 다 반영하는 건데 여기서 나는 현실에서 노인의 행동을 보며 나의 엄마를 떠올렸는데 엄마가 뭔가를 소망하거나 뭔가를 회상하는 장면, 엄마가 뭔가를 기도가 결국 또 뭐야? 기도하고 소망이잖아. 뭔가를 소망하는 장면을 떠올렸대. 그럼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니까 떠올린 거야. 이해됐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도 이거랑 이거는 소설적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고. 얘랑 얘는 연관이 있다는 거야. 30번 3번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슬슬 이어졌어. 오케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 이들은 누군데?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을 다시 굳혀주려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럼 적어봐. 3번 옆에다가 행동의 원인이라 적어봐. 자 노인이 그 행동을 왜 한 겁니까? 노인이 줄묶음을 왜 던진 거예요? 버리려고. 왜 버리려고 했을까요? 살짝 한숨이 나왔지만 시체에 묶여있던 줄을 보고 노인의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죠? 안타까웠을 것 같죠? 그럼 그거를 멀리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 그 시체에게 그치 지금이라도 해방감을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엄마가 옛날 옛적에 하늘 쳐다보고 물사발 떠놓고 기도한 게 내 기억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야? 아니지. 그건 내 기억 자체인데? 그럼 이러한 이들의 노력이 나의 기억 재응고와야 아니면 나의 그 응고와는 무관한 거야? 무관한 거지. 정답 3번이죠. 걸려가면 안 돼. 이런 것이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피우는 거임. 알았지? 자, 돌아오세요. 니은.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러분, 담배 어떨 때 펴? 담배를 핀다는 것도 관습적으로 심리적 상태의 표현이에요. 보여주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해소의 노력인 거야, 담배는. 자,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서술? 나의 서술. 자, 그럼 여기서 메마른 초겨울 야산에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사위는 온통 잿빛으로 보는 거 다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27번에 2번.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슬래시. 맞아? 맞지? 나라고 나왔잖아. 저거 나.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형광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거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지각의 주체는 누구야? 역시 나잖아. 이게 지각이야. 온통 잿빛이었다. 초겨울 야산이 등을 까놓은 것 같았다. 다 내가 지각하는 거야. 그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얘는 같다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인데 애들이 이거를 또 오해를 엄청 많이 한 거야. 왜? 그냥 말이 조금만 어렵게 쓰여 있어도 응? 이러다 틀리는 거죠. 광저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27번하고 30번 해결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야? 사실은 A, B하고 그리고 29번인 거죠. 자, 28번 한번 와보세요. A는 우리가 이미 풀 수 있어. 왜? 한마디가 뭐였는데? 한 줄로 요약해봐. 그 한마디는 무슨 한마디? 아버지의 죄를 시인해서 나를 충격에 빠뜨리게 한 어머니의 한마디였죠. 자, A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다. 될 것 같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주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동그라미 2번. A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다. 그것까진 못 되지. 왜? 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잖아. 초반부였고. 3번. 긴장감이 형성된다. 맞아?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됐고 충격을 받아. 충격은 긴장감. 돼 안 돼? 되지. 4번. A가 위기감의 해소다. 이거 완전 틀렸고.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다.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풀어야 돼? 가와 나와 B를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어디야? 뒷부분에 다 몰려있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보면 되는데 그 뒷부분이 여기잖아. 그래부터 시작되지. 그럼 여기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니까 앞장면부터 보면 좋겠다. 그치?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우리는 관 대신에 여기서 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로 파악하는 것보다 서술을 읽는 게 조금 더 쉽긴 쉽잖아. 그치?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토만이 봉분이 뭐야? 무덤이에요. 무덤을 만들고 떼짱이 뭔지 알아? 무덤 위에 잔디처럼 이렇게 얹어주는 풀떼기예요. 입혀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 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아, 지금 유해의 장례 치러주고 있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한 잔씩 마셔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 어쨌든 너희들이 좋은 일 했으니까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탰다. 28번에 1번. 주제를 가늠하게 해요. 천당 가도 되겠다. 아, 착한 일 하면 천당 가는 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아니죠. 자, 3번. 긴장감이 완화된다. 맞아요? 됐지. 앞에서 막 죄책감, 충격 얘기하다가 막판에 지금 뭔가 분위기 많이 유해졌잖아. 정답 3번이네요. 5번.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요. 여기서? 그러진 못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올게요. 여기 가하고 나 봐야겠죠. 여기가 별표. 아까 그 지각의 주체 문제랑 이 부분을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건데 그 당시에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러분, 엄마가 말한 건데 따옴표 안 찍었죠? 이런 것도 다 요즘에 특이한 서술 방식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저것 봐.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라고 엄마 말했대요.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잘 봐 얘들아.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떠올려야 되는데 똑같아. 현실은 뭐야? 유해를 발견해서 장례를 치러주면서 술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어. 나는 여기서 뭘 연상했어? 엄마가 저것 봐.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를 연상한 거지. 현실과 연상 사이에 뭐가 있다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유해를 발견한 장면에서 얘가 엄마의 말을 떠올린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고, 그럼 엄마가 여기서 날짐승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 지금 얘네 엄마와 나에게 지금 중점적으로 걸려있는 이야기는 뭐야? 아빠. 그치? 아빠의 죄를 인정하니 어쩐 얘기했는데 그럼 맥락상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아빠가 돌아오셨거나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인 거지. 어떻게 알아?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엄마가 갑자기 얘들아 새는 저녁이 되면 집에 다 돌아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치? 그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빠가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닐까? 맞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날짐승이라는 건 뭐겠어? 현재 안 돌아온
아빠를 얘기하는 거지. 날아다닌다는 거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말하는 거고, 근데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현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날짐승이 오듯이 아빠도 오지 않겠니? 라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지. 자, 이어서 어머니가 말했더니 저만치 웬 사내 누구겠어? 사내 아까부터 누구였어? 아빠의 환영.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팽안이 열려있는, 와우, 눈 열려있어? 눈 알이 없나봐.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 여러분 잘 봐. 처음엔 내가 그 아빠 환영 보면서 무슨 느낌을 느꼈어? 무서움증, 공포였죠. 근데 지금은 뭐래? 겁에 질려있는 걸로 보였대. 그럼 내가 이제는 걔가 무섭다기보다는 걔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안쓰럽게 보이는 거지.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 아버지.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별표. 얘 때문에 사실 앞에 문제 27번이 구성된 거지. 이것 때문에 구성된 거야. 이 작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근데 거기다 정답을 안 건 것 뿐이죠. 여기서 시야가 부옇게 흐려지는 건 누굴까? 나일 수도 있어. 나는 왜? 어떨 때 시야가 부옇게 흐려져? 눈물 날 때. 근데 누구일 수도 있어? 아버지. 왜?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뭐였는데? 총성이 울렸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미음이 지각 주체가 혼돈되는 거야. 서술은 분명 내가 하는데 이게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아빠 얘기 같기도 하고 중첩제잖아. 결국은 이 작품에서 이 미음의 서술이 가장 중요했던 거고, 평가원은 얘 때문에 27번을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정답으로 안 넣은 거고. 자, 이어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아빠가 쓰러져 누워있으면 그건 무슨 뜻이야? 아빠가 못 돌아오는 거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즉 아빠가 쓰러져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무엇을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어딘가 이렇게 유해처럼 묻혀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빠 머리맡에는 이런 풀들이 자라날 수 있겠죠. 그럼 날짐승은 뭐고 쑥부쟁이는 뭐야? 날짐승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있는 거고, 쑥부쟁이는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29번 1번 대입. 날짐승은 쑥부쟁이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슬래시. 맞아? 여기까지 맞지? 날짐승은 날아다니고 쑥부쟁이는 묶여있잖아. 인물이 처한 문제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그건 아닌 거잖아. 2번 날짐승은 쑥부쟁이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 배경에 실감을 더해요? 실감 요소는 아니죠. 3번 쑥부쟁이는 날짐승과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해요? 누가 차라리 희망적이야? 날짐승은 돌아올 수도 있고 쑥부쟁이는 죽었으니까 희망적인 건 가겠죠. 4번 쑥부쟁이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그게 뭔데? 쑥부쟁이에서 연상되는 상황은 뭐야? 죽음. 그치. 돌아가심이 현실이 되며 날짐승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다. 맞아? 정답 4번 5번 날짐승과 쑥부쟁이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맞아? 완전 맞지. 날짐승이 날짐승 자체야? 아니죠. 쑥부쟁이가 쑥부쟁이 자체야? 아니지. 날짐승 이꼴 살아있을 거란 기대, 쑥부쟁이 이꼴 돌아가셨을 거라는 어떤 좀 이렇게 뭐 절망, 이런 느낌이죠.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 맞아?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게 뭔데? 이념이 뭐야?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6.25 전쟁의 이유가 뭐야? 이데올로기 대립. 이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나오는 멘트예요. 사상이 편향돼 있어. 얘가 날짐승은 아빠가 돌아올 수 있는 기대고, 그 다음에 쑥부쟁이는 아빠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나의 이념 편향이야. 편이 뭐야? 기울어져 있다고. 편식 같은 거. 편견, 편식, 편향. 어딘가에 기울어진 방향을 가지고 있다. 땡이죠. 말을 어렵게 썼지만 완전 개틀린 말. 그럼 이 5번은 왜 만든 거야? 애들도 조금 눈치 빠른 애들은 유해, 전쟁, 6.25로 이어가. 6.25 하면 이념이 이어져. 그럼 5번 같은 거 그러고 낚시야. 이해됐지? 정답은 4번이죠. 이걸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날짐승과 쑥부쟁이를 이해하려면 사실 소설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건 맞고, 거기서 조금 더 관념적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요즘 수험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능력이 가장 퇴화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거라고 느끼고, 그래서 29번이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논란이 돼서 신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